이렇게 한번 하한검을 하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는 진행이 되죠.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하한검을 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바꿨다고 해도 그 바꿔진 상태가 계속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상태로 갔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시 변하는 게 시작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뒤에는 다시 눈밑 상태가 조금씩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또 하한검을 해서 좋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한검을 한 번 했던 경우에 다시 하한검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한검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한검 수술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병원에 가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또 어떤 병원에 가면 하한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한검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병원에서는 또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이러하니까 하한검을 해야 된다고. 근데 또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한검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한검 수술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하한검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왜 그런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한검 수술이라는 거는 피부 절개가 필요한 수술이에요. 속눈썹 밑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전부 다 이제 피부 절개를 해야 돼요. 피부를 직접 째는 거죠. 째고 나서 피부로 이렇게 들추면 그 밑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나오죠. 안륜근이라고, 눈둘레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나오고, 그럼 그 근육을 이제 애교살이 있는 부분과 그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근육을 이렇게 갈라주면, 딱 벌려주면 이제 그 안쪽에 눈밑지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눈밑지방을 경막이라고 하는 그 지방 주머니가 감싸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경막을 열어서 눈밑지방을 끄집어내서 아래쪽에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주고 이제 그 부위에 이렇게 지방을 옮겨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제 외양각, 골막에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게 외양각 고정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맞춰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는 정도가 있으면 그 남는 피부를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다시 봉합해주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한검 수술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래쪽, 눈물고랑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지방, 일명 수프라고 하죠. 그 수프를 끌어올려서 이 고랑 부분에, 그 골막에다가 또 고정을 해주는 이런 수프 리프팅이라는 수술도 추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고 하느냐. 하한검 수술은 일반적인 우리가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보다는 당연히 좋아요. 결막을 통한 이 안쪽으로 하는 눈밑지방 재배치는 정말 지방만 재배치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그거보다 지방보다 겉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는 그냥 그대로죠. 어쩌면 오히려 이 불룩했던 눈밑지방이 줄어들면서 밑으로 갔으니까 그 불룩했던 부위에 있던 근육과 피부는 오히려 처지거나 남아 보이는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많이 불룩한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처리를 해주는 하한검 수술이 당연히 좋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늦게 하라고 하느냐. 하한검이라는 수술은 겉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이 겉에 피부, 근육, 제일 속에 있는 이 지방까지 전체를, 조직의 전체를 절개를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층을 쫙 다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층에 이제 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하한검을 하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는 진행이 되죠.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하한검을 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바꿨다고 해도 그 바꿔진 상태가 계속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상태로 갔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시 변하는 게 시작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뒤에는 다시 눈밑 상태가 조금씩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또 하한검을 해서 좋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한검을 한 번 했던 경우에 다시 하한검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한 번 수술을 전체 층을 다 절개를 하고 들어갔던 하안검을 두 번째 할 때 같은 층을 다시 한번 절개를 하고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는 과정에서 처음 수술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그라드는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소위 구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눈 밑에서 오그라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눈 밑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안검 수술에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죠. 아주 대표적인 눈 밑이 까졌어요, 뒤집어졌어요, 눈 밑이 이렇게 빨간 살이 보여요, 눈 밑이 시려요, 눈물이 나요. 이런 눈 밑의 어떤 하안검 수술 후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안검 외반이라 그러죠. 눈 밑이 뒤집어져. 이런 일이 하안검을 했던 사람에서 또 하안검을 할 때는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수술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한 30대 후반인데 이미 내가 막 불룩하고 좀 처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그러면 하안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안검을 했어요. 그럼 좋죠. 사실 흉터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속눈썹 밑을 따라서 아주 가는 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내가 많이 신경이 쓰인다라든지 흉터 때문에 경과를 보러 오시거나 이런 분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흉터는 위치 자체도 그렇고 눈꺼풀 자체가 흉터가 굉장히 적게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지 않아요. 흉터 때문에 하안검 할까 말까 이럴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수술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잘 됐어요. 근데 잘 지냈는데 40대 후반이 되고 50대 후반이 되고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눈밑이 조금씩 불룩해지고 조금씩 처지면서 다시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눈밑을 다시 한번 개선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히 하안검 수술이겠죠. 하안검으로 좋은 효과를 봤으니까. 그리고 하안검이 가장 알맞은 수술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하러 갔더니 옛날에 하안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안검 외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밑이 좀 뒤집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수술하러 온 분들은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하안검이라는 수술 자체가 외반의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처음 수술할 때는 정말 잘 생기지 않고 처음에 일시적으로 생기더라도 시간이 3개월, 6개월 가면서 거의 다 좋아져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 하안검 수술할 때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 할 때는 어떤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빈도도 좀 심해지고. 이래서 그거를 다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아시니까 하안검을 했던 분들이 다시 상담을 와서 하안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검 외반의 가능성이 높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괜찮으면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100%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사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옛날에 한번 한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한 거를 뭐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안검을 한번 한 게 어떤 그 다음 하안검을 하는 거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안검은 한 번밖에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안검 시기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늦게 하시는 게 좋다고는 해요. 처음 하안검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기라면 가급적이면 하안검을 안 하는 방법, 즉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눈밑 지방 이식,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하안검을 안 하고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일단 그렇게 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그냥 딱 봐도 막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접힐 정도로 너무 주름이 심해,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하안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잔주름이 있고 처짐이 살짝 있다, 뭐 이런 느낌 정도. 근데 지방이 좀 많아서 이거를 지방을 줄이고 나면 좀 피부가 더 많이 남아 보이면서 주름이 좀 깊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애매한 경우예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아래쪽에 지방을 좀 넣어주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밑에가 조금 볼륨이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위쪽에서 남을 피부가 살짝은 이제 아래쪽에서 볼륨을 채워주는 걸로 조금 보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좀 쓰면서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처짐이 조금 신경을 쓰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외안각 고정이라 그래서 이제 끝에만 살짝 절개를 해서 당겨주는 이런 방법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안각 고정도 절개를 하는데 괜찮냐? 끝에만 조금 절개를 하고 근육도 끝에만 조금 절개를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절개를 해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사실 크게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짐이 조금 있는 경우인데 하한검을 좀 피하고 싶은 분들은 재배치랑 지방 이식을 하면서 외양각 고정까지 이제 같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한검의 시기를 최대한 조금 늦춰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그러면 수술은 이제 뭐냐? 하한검은 도대체 몇 살 정도에 그러면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저는 일단 30대는 하한검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40대부터는 이제 하한검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돼요. 40대 초반, 중반, 후반이 있는데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하한검보다는 눈밑 지방 재배치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반부터 이제 눈밑 상태가 중요해져요. 그 다음에 후반도 마찬가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군다나 이제 눈밑 상태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40대 중후반은 재배치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심한 경우는 하한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면 대부분은 하한검이에요. 50대에 굉장히 탄력이 좋고 뭐 주름이나 처짐이 적으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래도 한 50대가 되면 재배치를 하고 나서 주름이나 처짐이 생기는 그 정도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분들은 웬만하면 하한검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40대가 이제 제일 애매한 나이죠. 성향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일단 지금 조금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60대 70대 돼서는 그때 그냥 나이 든 대로 사는 거지. 그때 가서 또 뭘 내가 또 하겠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 뭐 한 60, 70대 하한검을 할 걸 위해서 지금 효과가 덜해도 재배치 정도로 아껴두겠다. 어떻게 보면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눈밑 상태가 중요하죠. 눈밑 상태 진짜 처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 시기를 정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외양각 고정을 그러면 내가 재배치를 하고 지방 이식하면서 외양각 고정을 했잖아요. 그럼 외양각 고정을 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양각 고정이 그래도 절개가 들어가니까 외양각 고정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절개할 때 혹시 외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은 워낙 적게 절개를 하고 박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외반이 잘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외양각 고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했던 분들에서 또 하고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 외반이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절개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외양각 고정은 거꾸로 하한검을 이미 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 내가 두 번째 하한검을 하기에 조금 외반에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외양각 고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외양각 고정 끝에만 절개를 하니까 전체를 절개를 했던 하한검을 수술을 하셨던 분의 경우에도 끝에만 절개를 하는 외양각 고정을 했을 때는 외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외양각 고정을 하면 굉장히 많이 당겨주기 때문에 외반 쪽이 아니라 오히려 외반을 극복하는 이런 쪽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반이 좀 있는 경우 예전에 하한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끝에가 조금 이렇게 떠 보이거나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온 이런 분들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하한검을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냥 괜찮은 상태도 아니고 심지어 밑으로 내려오고 약간 이렇게 뒤집혀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하한검을 다시 해도 좋게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이런 경우에 외양각 고정만으로 당겨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외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외양각 고정을 뭐 두 번, 세 번씩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있냐? 외양각 고정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이 골막에 고정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딱 묶어놓으면 굉장히 당겨지고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갈수록 조금씩 느슨해져요. 느슨해진다는 거는 묶어놓은 정도가 조금씩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건 조금씩 다시 내려온다는 거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안 내려오게 하려고 막 너무 강하게 한다? 이거는 또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육이라는 거는 내가 표정 씻고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이 근육을 너무 못 움직이게
이렇게 당겨서 너무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외양각은 고정을 해놓고 약간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 또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밑이라는 게 지방이 불룩한데 눈 밑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불룩해져서 빨리 하안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우리가 눈밑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안와뼈 안쪽에 있는 제일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고, 그 경막 안에 들어있는 그 지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그 지방이죠. 그게 이제 안화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지방이 밀려 나오는, 이렇게 점점 밀려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보통 그 안에다가 하진 않아요. 지방 주머니 안에 하진 않는다. 오히려 지방 주머니 밖에 하든가, 아니면 근육보다 더 겉에 피부 밑에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넣는 층이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밑이 불룩해지는 그런 느낌이랑은 또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밑 그 지방 이식을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정말 눈밑에다가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꺼져 있기 전에는 눈밑은 지방 이식을 잘 안 하거든요. 눈물 고랑에는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지방 이식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하안검 빨리 해야 될까 봐 걱정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안검 수술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